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한컴 로보틱스 이혜린 팀장입니다. 생소하실 것 같아요. 로봇이라는 글자를 들고 지금 그 도시 연구 도시 계획가 분들을 모신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지금 로봇을 한 지 20년 됐거든요. 20년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로봇은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로봇은 계단을 올라가야 되고, 로봇은 장애물을 알아서 피해야 되고, 로봇은 산을 건널 수 있어야 되고, 바다를 헤엄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계속 지나서 로봇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많은 분들이 R&D 개발을 하고 있지만, 하면 할수록 로봇이 너무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일반 사람들이 지금 산업 현장에는 로봇을 많이 쓰고 있지만, 일반 사람 분들이 로봇을 실제 쓰는 게 아직까지도 되게 잘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시티의 로봇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 도시 전문가 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스타트할 수 있는 어떤 씨앗을 오늘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발표를 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예를 좀 들어드리면, 좀 전에 이제 아까 김승남 교수님이 이제 VR 관련된 설명을 해주셨는데, 실제 아까 그 VR 트렌드에 올라가 있고 사람이, 그리고 실제 그 VR 장비가 로봇에 장착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로봇을 이제 조깅할 수 있는 코스에 갖다 놓고 VR을 움직이면 로봇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 실제 내가 이제 조깅을 하거나 운동을 하면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 환경이 변화되는 거, 그리고 철수 엄마가 지나가면 가다가 철수 엄마 지나갔네, 영희 아빠가 지나가면 어떤 그런 바로바로의 어떤 상황들을 체크하고 좀 더 유택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거고요. 아까 그 홈케어나 이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로봇이 이제 가정에 있으면 수동 쪽이라기보다도 실제 들어온 사람이 그런 어떤 홈케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하고 쫓아다니면서 약 먹었어 안 먹었어, 내가 약 먹은 거 안 봤는데 아직 안 먹었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실제 능동적으로 뭔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게 로봇인데, 근데 그 로봇을 쓰려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가 가려면 도로가 있어야 되지, 로봇도 움직이려면 로봇이 움직일 수 있는 적당한 도로 환경,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매핑 지도, 그리고 로봇과 통신해서 그런 데이터를 줄 수 있는 통신 환경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한 요소 환경이 필요합니다. 근데 최근에 그 부산 로봇 스마트 시티라는 계획이 발표가 됐고요. 그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 그런 로봇들을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나 공간들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뭐냐면, 첫 번째, 부산 로봇 스마트시티가 그러면 어떤 걸 하려고 그러는 건지 잠깐 제가 설명드리고, 그 스마트시티가 만들어졌을 때 한컴에서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앞에 이제 교수님들보다는 제가 이제 기업에서 나왔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실무적인 얘기를 좀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산 로봇 스마트시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선은 계획은 급격한 고령화 일자리 등을 통해서 로봇 및 그 신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되는 거고요. 그리고 로봇과 함께 호흡하면서 삶을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로봇은 되게 다양한 로봇들을 기획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이송, 홈 서비스, 안내나 통역 같은 로봇들이 대표적인 로봇들이고요. 그리고 실제 이런 로봇들이 들어와서 움직이기 위해서 관제 부분, 로봇을 실제 잘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거 체크하는 부분들, 로봇에 대한 그 문화를 형성하고 실제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지원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형태로 해서 지금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이제 이렇게 중국이나 일본이나 싱가포르, 두바이에서 중국은 그 라스트 마일 배송 서비스를 통해서 로봇을 활용하는 걸 추진하고 있고요. 일본은 2020년도에 도쿄올림픽을 로봇 올림픽으로, 그리고 이걸 위해서 뭐 교통, 관광,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우편물이나 배달 서비스 같은 거를 무인 셔틀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두바이에서는 2030년까지 해서 무인 로봇 경찰을 도입을 하겠다라는 게 그 각 나라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그 실제 이제 그런 목표들을 구현하고 이제 이루어지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도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도시 계획들을 연결시키기 위한 스타트점에서 로봇 스마트 시티의 목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에서 우선은 도시 내의 로봇의 다양한 상황을 파악하고 간접하게 하기 위한 통합 관제 시스템을 되게 중요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통합 관제 시스템에서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실제 로봇만 관제하는 게 아니라 로봇에서 들어온 VR 영상이나 아니면 센서 정보들을 통해서 실제 그런 그 뭐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생활환경에서라든지 노약자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데이터들을 축적하고 도시를 변경하는, 그 도시를 다음에 또 계획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로 만드는데 그 활용하는 것이 요 그 관제 시스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로봇 서비스가 도시 내에 구현이 가능하기 위해서 최적화된 도시 환경인데요. 이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도시가 어느 정도 로봇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로봇이 들어가서 잘 사용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로봇의 지원센터라든지 로봇을 충전할 수 있는 곳, 로봇 스테이션, 실제 그리고 로봇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없는, 그러니까 뭐 자전거를 잘 쓰려면 자전거 도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로봇이 좀 잘 다니게 하기 위한 그런 장애물이 없는 그런 도시들을 만드는 게 두 번째 중요한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봇과 시민과 로봇에 공존하기 위한 그 안전장치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무인으로 돌아가거나 그런 장치, 저희도 최근 들어서 이제 그 그러니까 사람이 타고 다니는 스쿠터 같은 경우에도 자전거 도로에서 다닐 수 있게끔 하는 게 최근에 통과된 것처럼 로봇이 뭐 자율주행차나 뭐 로봇 같은 것들이 알아서 이제 막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면 그 시민들이 많이 불안할 거, 거기에 대해서 뭐 보험이나 아니면은 그 부가적인 어떤 체계 부분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도화하는 것들, 그리고 이런 어떤 환경들을 그냥 그 로봇 시티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국제 행사나 국제 포럼을 통해서 해외에서의 사례를 받아들이고 한국에 있는 우수한 사례들을 해외 쪽에다 전파하는 역할들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내부에서도 이게 로봇을 환경이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핸드폰이 쓰는 우리들의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핸드폰도 지금처럼 많이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발전하려면 거기에 맞는 문화가 성숙이 돼야 되는데 그 문화를 만들기 위한 어떤 교육들, 그리고 실제 로봇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그 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교육하는 그런 부분들을 세 번째 섹션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인데 보여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지금 한컴에서 준비하고 있는 모델은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관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네오 IDM이라는 거 가지고 관제 시스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원래 이게 로봇 관제 시스템이라고 보기보다는 몇 년 전부터 IoT라 그래서 여러 가지 센서들을 직비라든지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집하고 그 수집한 걸로 현상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작업들을 하는 거를 예전부터 진행을 했었고요. 그 예전부터 했던 모든 솔루션들을 이런 그 관제를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로봇이 현장에 들어가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로봇에는 실제 플랫폼과 실제 그 안에 각각 디바이스들이 전체 다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관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로봇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관제 시스템 내에서 로봇에 특화된 부분이 뭐가 있냐면, 그리고 이건 관제 툴이라 그래서 그 실제 로봇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는 것들, 그리고 그 로봇과의 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로봇이 움직일 때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어떻게 움직일 건지, A라는 지점, B라는 지점으로 뭐 짜장면을 배달을 한다면 어떤 경로로 해서 어떻게 움직일 건지에 대한 그런 시나리오들, 그리고 움직일 때 필요한 지도, 매핑 부분들입니다. 아직 근데 지금 요 지도 매핑 같은 경우에 실내 환경에 대한 부분까지는 가져가지 못하고 있고요. 실내 환경에서의 지동 생성이나 매핑 같은 게 지금 그런 것들은 기술을 다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실제 이제 로봇에 관련돼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통역을 한다거나, 실제 지금 뭐 많이 쓰고 있는 그 AI 스피커 뭐 그런 부분들과 유사한 기능처럼 실제 이동을 하면서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그런 것들을 알아듣고 그 알아들은 거 가지고 실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서비스 부분들을 전체 모아서 그런 것들 로봇에 쓰는 부분이 저희가 RSSP라는 부분의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을 다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렵기 때문에 실제 로봇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센서, 아까 그 반응이라든지 지도를 생성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주행하는 겁니다. 원래 로봇은 이렇게 센서라든지 그런 매핑이나 이런 게 없으면 눈 감고 있는 거예요. 감고선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는데, 실제 이런 기술들, 센싱이라든지 주행 기술들이 발전되면서 이제는 뭐 어디든 그 원하는 곳으로 로봇을 보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사람하고 어떤 인터랙션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앱들도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요 로봇을 한 대만 움직이면 관절하는 게 필요 없겠지만 되게 많은 로봇들 진짜 가정에 한 대씩, 그리고 매장에 한 대씩, 그리고 어떤 되게 넓은 공간에서 통역이나 안내를 할 수 있는 몇 대의 로봇들을 다 한 번에 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로봇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기술을 확보하고 적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홈 로봇이 있고요, 안내 로봇, 물류 이송 로봇 쪽이 있습니다. 안내 로봇 같은 경우에는 한번 나올까요? 네, 실제 이렇게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동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 다른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AI 스피커하고 좀 다르게 좀 이렇게 얼굴의 감정이나 이런 거 같이 표현을 하면서 하고 행동이나 이런 거 갖다가 좀 더 능동적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우리 지나다니면 키오스크 되게 많죠. 근데 키오스크를 그거를 실제 특정 목적을 갖지 않은 사람이면 가가지고 쓴다라는 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 근데 실제 로봇이라는 게 키오스크 같은 기능이라고 하더라도 이동하면서 사람이 가면은 인사를 하고 반응을 직접 하면, 그럼 쓰는 확률이 10번 중에 키오스크가 만약에 2-3번이라면 로봇까지 그렇게 능동적으로 행동한다면 10번 중에 7, 8번 정도가 로봇 실제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거를 볼 수 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어떤 그 감정적인 표현이나 대화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개인이 이런 그 로봇을 쓰는 데 있어서 저는 봤을 때 핸드폰이 가장 많이 쓰이는 이유는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게임에 다양한 기능도 있지만 어쨌든 어떤 즐거움을 주고 엔터테인먼트 같은 어떤 서비스를 주는 게 하나의 큰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성을 녹음을 하고 그 텔레폰 프렌즈스 기능을 통해서 외부에서 그 타인과 현장에 있는 분과 영상 통화를 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기본적인 대화나 이런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로봇이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통역이나 안내 그리고 방범 서비스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여기 있는 거는 그 중앙박물관이나 나주박물관 쪽에 실제 로봇이 들어가서 서비스하고 있는 사진을 여기 잠깐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실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안내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 호텔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에어포트라든지 뮤지엄이라든지 실제 다양하게 불특정 다수한테 그 안내를 하거나 전시품이라든지 실제 매번 반복적인 감정에 대한 노동을 하는 부분들을 해결해주기 위한 거고요. 지금 아까 우선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박물관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컨벤션 센터라든지 이런데 그 들어가서 그 이제 그런 서비스를 하고 싶은데, 실제 부산 로봇시티에도 그런 매장이라든지 숍 디테일 그런 리테일 샵이나 그런 게 있으면 거기에 이제 로봇이 투입돼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뭐 아까 전에 설명한 내용과 비슷하긴 하지만 안내 서비스, 주행 가이드, 안내 도우미, 대화 서비스 정도의 한 4가지의 큰 카테고리의 기술들이나 서비스 내용들이 하고 지금 현재 뭐 한컴 로보틱스 안에서는 구축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물류 로봇인데요. 물류 로봇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되게 뭐 딱딱하고 실제 이걸 어떻게 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드리면 자동차를 가지고 주차장 앞에다 세워놓으면 AGV라는 것이 알아서 로봇을 떠서 주차장에 갖다 놓고, 그리고 내가 어느 일정 시간에 그 차를 갖다 놓기를 원하는 예약을 하면 로봇이 가서 그 차를 떠가지고 내가 탈 수 있는 지점에 갖다 놓는 형태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이런 AGV라는 그 로봇이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어쨌든 물류를 이송한다라는 건 크게 보면은 되게 큰 자동차 같은 걸 이송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배달 같은 경우에도 물류인데, 지금은 현재 배달 서비스는 로봇 안에다가 물건을 놓고 버튼을 누르거나 스마트폰으로 명령을 내리면 A라는 집에서 B까지 이동하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럼 지금 오토바이 몰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그런 그 로봇에 달려있는 영상 카메라를 가지고 실내에서 로봇을 조정을 하면서 그거를 배달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근무 환경에 더 많은 실제 그런 배달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그런 이 주차 관리도 마찬가지지만 청소를 할 때도 이런 AGV가 사람하고 협업을 해서 사람이 되게 편하게 청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준다면, 청소 하나만으로도 그것도 되게 지금은 뭐 이렇게 어려운 작업이라고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좀 더 쉬운 형태의 작업들로 협업하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지금 요런 뭐 삼성이라든지 S계열사라든지 뭐 성주 물류센터나 이런 데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로봇들 그리고 기술들이 도시 계획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그 도시에 잘 흡수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그러니까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보다 더 좋은 그런 생활 환경을 만드는데 하나의 또 도움이 될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